영주시가 1조 원 규모의 영주댐 주변 관광개발 사업계획을 내놨습니다. 영주시는 댐 주변을 인문생활과 문화 거점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모두 40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부모 민원에 시달린 교사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북교육청은 교권보호 긴급지원단을 운영하며 학습권과 교권이 존중받는 학교 문화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성군 비안면 소음대책위원회가 12일 오전 의성군청 앞에서 공항 이전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주민들은 화물터미널이 군위에 배치되면 의성에는 소음만 남게 된다며 공항 이전 백지화를 주장했습니다. 11일과 12일 이틀 동안 대구 엑스포에서 2023 직업교육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영주시가 1조 원 규모의 영주댐 주변 관광 개발 사업 계획을 내놨습니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12일 시청 강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달 최종 준공 승인을 받은 영주댐의 주변 개발에 대한 주요 추진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박 시장은 영주댐 주변을 인문생활과 문화 거점, 레포츠, 생태휴양 등 4개 권역으로 나누고 1조 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해 총 40개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영주댐의 전체적인 관리를 위해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스마트 도로 시스템 등의 운영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주시는 영주댐 주변을 문화와 건강, 스포츠 산업을 아우르는 장소로 조성해 시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새로운 관광 거점으로 삼을 방침입니다. 부석사 소수원 선비 세상으로 인한 정적인 유교 문화 쪽과 우리 남부 쪽에 말씀드린 이제 영주댐을 이제 중심으로 무슨말하고 해서 동적인 이제 이런 체험 문화를 하게 되면은 최근 학부모 민원에 시달린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잇따르면서 교육당국이 교권 보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경북교육청은 교권보호 긴급지원단을 운영하는 한편 경북형 인성교육을 통해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이 존중받는 학교 문화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학부모 대상 정책 설명회인 타운홀 미팅에서 최근 불거진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밝혔습니다. 임 교육감은 교권보호 긴급지원단 운영과 함께 경북형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가 존중받는 따뜻한 경북교육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성교육은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유아기 때입니다. 가정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부모님 그림자를 보고 닮는다는 얘기를 하듯이 어찌 보면 학부모님 상담하다 보면요. 아이와 부모님 너무 닮아 있는 걸 볼 때가 더 많고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게 부모님인데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아이들이 자신의 소중함을 깨닫고 상호 존중할 수 있는 인성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도전 꿈 성취 인증제를 운영하고 성취감과 자존감 회복을 도울 방침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너무 과잉 보호를 받고 또 도전 의식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도전 성취 프로그램을 학교 단위로 또 교육지원청 단위로 도교육청 단위로 이렇게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학생의 성장 발달 특성에 맞는 생애 주기별 인성교육을 위해 학부모, 교사 연수를 실시하고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의성군 비안면 소음대책위원회가 12일 오전 의성군청 앞에서 공항 이전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대책위는 민간공항과 화물터미널은 대구시가 가져가고 의성에는 비행기 소음만 남게 된다며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공항 이전을 백지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번 집회에는 의성 비안면 주민 15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대책위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대구시와 국방부 등을 상대로 지속적인 행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11일과 12일 이틀 동안 대구 엑스코에서 2023 직업교육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올해 8년째를 맞는 이번 박람회는 직업계 고등학교의 교육활동을 체험하며 미래 직업에 대한 흥미와 적성을 확인하고 학생들이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참가 학교들은 홍보물과 홍보 영상을 통해 학교를 알리고 중학생들과 1대1 상담을 진행했으며 현장에서는 4차 산업 관련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부스도 운영됐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관련 기관들은 직업계고 지원 정책을 안내했으며 취업지원센터 등은 관련 사업과 혁신지구사업 등을 홍보했습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TV 공동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정부가 지역 간 문화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의 매년 문화도시를 선정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문화도시로 지정된 경북 7곳구는 국비 등을 지원받아 문화산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만들어 생활 인구를 늘리겠다는 계획인데요. HCN 전복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작! 나 어릴 적 친구들은 학교에 다녔지. 나 담잎에 쭈그리고 앉아 울고 있었지. 설거지해, 애보기해. 두건과 목걸이, 선글라스까지 평균 연령 80살이 넘는 할머니들이 래퍼로 변신했습니다. 한글 수업을 받다가 우연히 들은 신나는 비트와 직설적인 가사에 푹 빠진 겁니다. 나 젊은 사람만 자꾸 배워가는데 화가이 날 이제 늙어도 참 같이 동료를 해주니까 고맙다 하는 그만 빼고 뭐쓰나. 오션 노래하지 공부 가르쳐주지 익하고 저하고 춤추고 놀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나 더위 안 받는다. 이후 최고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앞으로 7곳군에선 공통 관심사만 있다면 누구나 이렇게 모여 문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10분 생활 문화권을 목표로 8개 읍면 곳곳에 공유 공간이 들어서기 때문입니다. 공유지대 플랫폼을 조성하는 특성화 거점 및 권역별 다거점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문화공간 확산과 다양한 입문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문화 여건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난해 문화도시로 거듭난 7곳군은 2027년까지 해마다 30억 원을 들여 지역 문화산업에 투자합니다. 마을별 문화자산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해 문화소외지라는 오명을 벗기로 한 겁니다. 이를 통해 최근 연구가 이뤄지는 생활인구도 함께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생활인구는 통근이나 통학, 관광 등으로 해당 지역을 찾는 사람까지 그 지역의 인구로 보는 새로운 개념입니다. 1차적 목표는 여행, 관광객 중심의 체류를 늘려가는 것입니다. 체류형 입문 여행 프로그램 등을 통해 대구 구미를 비롯한 주변 도시에 사는 여행객들이 7곳의 숨은 여행지를 찾아볼 수 있게 하면서 점차적으로 전국 단위로 확산해 가고자 합니다. 그동안 인근 대구와 구미를 중심으로 생활권이 형성돼 뚜렷한 문화 정체성을 갖지 못했던 7곳군. 올해부턴 문화도시로 거듭나 즐길거리와 볼거리를 찾아오는 이들을 생활 인구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HCN 뉴스 전복울입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 시간입니다. 대구 동구 갑 류성걸 국회의원이 철도 주변 주민들의 피해 방지와 지원 대책을 담은 철도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국토부 장관이 소음 대책 지역을 지정 고시하고 5년마다 소음 방지와 소음 피해 보상 등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류 의원은 그동안 철도와 공항 소음 대책에 관한 개별법만 시행될 뿐 철도 주변 주민의 난청이나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의 피해를 막거나 지원하는 법적 근거는 없었다며 발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상주 문경 이미자 국회의원이 늘어나는 직장 내 성희롱 신고와 관련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임 의원은 고용노동부 자료 분석 결과 지난해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신고 사건이 1,586건으로 4년 만에 1.5배 늘었는데 남녀 고용평등법상 근로자가 아니라서 법 적용 제외 대상으로 분류된 경우가 있었다며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만희 국회의원이 최근 경북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영천과 청도 그리고 경북의 주요 핵심 사업에 대해 공유하고 추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당과 경북도 두 시도와 함께 지역 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예산이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올바르게 사용되려면 입법과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이를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치솟는 물가에 덩달아 주유소 기름값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동차 시동 걸기가 무서운 요즘인데요. 경유값은 1,600원대, 휘발유는 1,700원대를 돌파하며 기름값마저 갈수록 부담입니다. 이렇게 국제유가가 치솟고 있는 건 바로 주요 산유국들이 기름 생산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중동산 두바이유가 배럴당 90달러 선을 넘어섰고요. 100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달 말에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도 끝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생계를 위해서 자동차를 이용하는 국민들, 운전하는 것 자체가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덩달아 요소수 대란도 2년 만에 재발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지만 중국이 비료용 요소 수출을 통제하는 움직임이 감지됐기 때문입니다. 일단 우리 정부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차량이나 산업용은 중국의 의존도가 90%대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철저히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경북도의회가 12일 제34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지역 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교육위원회 권광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은 경북 지역의 열악한 의료 환경을 개선하고 도민의 필수 의료 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대학교에 의대를 신설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실과 교육부,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국회 각 정당 대표와 원내대표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가 내년도 농업진흥기금 규모를 650억 원으로 확정짓고 다음 달 20일까지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주소지를 둔 농업 개인과 법인으로 개인 2억 원, 법인 5억 원, 스마트팜은 개인 5억 원, 법인 10억 원 한도 내에서 최저금리 수준인 1% 이자로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신청은 관할 읍면동이나 시군 관련 부서를 방문해 기금 사용 용도에 따라 설비 구축 등 시설 자금과 소형 농기계 구입 등 운영 자금으로 구분 신청하면 됩니다. 예천군이 당초 예산보다 555억 원이 늘어난 7,506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 복구에 예산이 집중 편성됐습니다. 예천군은 정부의 보조금 지원 전에 우선 시행할 수 있는 사업 예산을 발굴해 집중 편성하고 선제적으로 예비비를 활용해 사업 시행을 위한 설계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군의회 예결위 심의와 본회의를 거쳐 오는 25일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영주시의 공식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영주장날이 13일부터 앙코르 할인전을 진행합니다. 영주시는 지난 4일부터 진행한 추석맞이 할인 행사가 일주일 만에 예산 소진으로 종료됐다며 고객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다시 할인전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행사 기간 중 사과와 인삼 등 지역 농특산물은 최소 30%, 축산류는 25%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대구광역시는 오는 27일까지를 임금체불 예방과 근로자 지원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구군과 합동으로 체불임금 예방 점검반을 운영합니다. 시와 구군의 일자리 주간 부서에 편성되는 체불임금 예방 점검반은 공공기관과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발주 공사대금이나 물품 구입 대금을 조기에 지급하도록 독려해 임금 체불을 예방할 계획입니다.